자,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삼각형의 6요소, 세각과 세각의 크기. 그러면은 요 ABC 그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 요거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루트이고, 여기가 2루트 5고, C가 45도네요. 그랬을 때 A, 요 길이 찾으래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J 법칙 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요거 제곱은 얼마죠? 20은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8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2루트 2에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 없어지고요. 그럼 정리하면 a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a죠. 그 다음 저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라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a는 6이 나오겠네요. 여기 답입니다. 네, 또? 네. 유형 9번에 2번. 자, 얘도요, 요 최대각 크기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긴 변에 마주보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둔각일 수도 있지만, 예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루트 13이 제일 크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루트 2고요. 여기를 뭐 A, B,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요 최대각을 찾기 위해서는 요 코사인 B를 찾으면 되거든요. 이 코사인 B 바로 찾는 식 알아요? 가연이 얘기해 볼래요? 네. 코사인 B. 되묻는다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유나, 코사인 B는? 여기 B예요, B. 빨리빨리 하세요. 요거 제곱.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된다고. 처음 보는 거 아니지? 그러면 여기 지금 그대로 쓴다.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요게 B예요. 알겠죠? 그럼 AC는 요거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럼 2 곱하기 1 곱하기 2루트 2분의 여기 1의 제곱,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3의 제곱. 그럼 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고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특수각이 얼마죠? 마이너스인데요. 예, 135도죠. 예. 답이 4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어요? 네, 또? 유형 11의 2번이요. 11의 2번이요? 자, 요 지금 저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림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요런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BC고요. 그 다음에 C의 길이가 4고요. 여기는 60도고요. 요 A랑 B를 더한 게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요 사이각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7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뭘 이용할까요? AB sin 60에 2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의 곱에 사이각의 사인값 곱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S는 2분의 1 AB의 sin 60도거든요. 그럼 요거는 또 4분의 루트 3의 AB예요. 맞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B 곱이거든요. 그럼 AB 곱은 뭘 이용해서 할까요? 여기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요 마주보는 각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 씁니다. 그러면 4의 제곱은 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인데 자, 내가 찾고 싶은 건 ab였거든요. 근데 더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것도 뭐라고 쓸 수 있죠? 요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3ab라고 쓸 수 있죠. 그럼 a 더하기 b가 5니까 요거는 25 빼기 3ab예요. 여기는 16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3AB가 얼마냐면 9가 나오니까 AB는 3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4분의 3루트 3이네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예. 또? 중단원 8번. 그 전에는 없습니까? 예. 중단원 8번 전에는 없어요? 넘겨볼게요. 중단원 6번이요? 요건가요? 요건가요? 예, 그러면은 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지난번에 초등학교 시절에 예를 들면서 요 사인 값이랑 이거의 변의 길이는 서로 비례한다 그랬거든요. 이 사인 법칙에 따르면 요 사인 A가 뭐였죠? 2R분의 A였죠.
맞아요? 사인 B는 2R분의 B죠.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R분의 A인데 2를 곱했으니까 R분의 1로 묶어준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이 주어진 식이. 맞습니까? 그럼 반지름이 5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왜 저번에 반지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의 합이 25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5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몇 번이라고요? 8번이요? 넘겨볼게요. 쓱. 자, 8번은요. 요 지금 이 삼각형 ABC에서 얘가 성립할 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꼴을 물어보는 문제는 전부 다 뭐로 바꾸라고 했죠?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라고 했죠. 그럼 얘를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려면 무슨 법칙을 이용해요? 사인 법칙을 이용하죠. 예, 그러면 여기 사인 A가 뭐였어요? 2R분의 A였죠? 요거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얘는 C 곱하기 2R분의 C의 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4L제곱은 양변에 곱하면 되니까 요 주어진 식은 A 세제곱은 C 세제곱이에요. 그럼 C를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A 빼기 C의 A제곱 AC 더하기 C제곱이 0이 되니까 자 요거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A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너무 쉽지 않니? 너무 쉽지 않니? 나만 쉽니? 네. 근데 갑자기 밑에 가서 P를 뽑고 오는 바람에 아우씨 아파. 바늘이 그렇게 두꺼운 줄 몰랐어요. 한 번에 뽑으셔야 되는데 선생님 혈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살쪄서 그런지 이게 남자들 보면 남자들 마른 애들 중에 혈관이 되게 잘 보이는 애들 있잖아. 내가 그네들 제일 부러워. 이렇게 학생들 중에서도 아니 애들 중에 여기 혈관이 되게 잘 보이는 마른 근육의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보면은 쟤는 피 뽑으면 되게 편하겠다 간호사들이. 여기 먼저 꽂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안 보고 있어서 이렇게 무서우니까 보면은 그랬더니 한번 다시 할게요 이러는 거 아이씨 말은 안 했지만 뭐 옆에 다시 했어요. 짜증나요. 네. 바늘 무서워요? 바늘이요? 바늘 무서워하죠. 바늘 안 무서울 수가 있나? 바늘 니네 안 무서워해? 너네 안 무서워한다고? 그거를 보세요. 헌혈 바늘을 보면은 바늘 무섭게 치료돼요. 진짜 짱이에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이제 헌혈은 하는데 나도 너희 나이 때 헌혈을 해봤는데 헌혈하면 이제 뭐죠? 영화 티켓이나 뭐 먹을 거 주잖아. 뭐, 에? 아니. 근데 그거 헌혈 증서 주잖아. 그거 나중에 모아서 뭐 파는 건 아닌데 이제 뭐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 주곤 하더라고. 요즘은 헌혈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헌혈이 요 사람 신체에 여기 팔에다가 이제 헌혈을 하면 네. 나 그린 거야, 나. 그래서 나쁜 피를 빼고 좋은 피를 돌게 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 내가 듣기로.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야, 그러면 나쁜 피를 가져가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지 않아? 나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나쁜 피를 한 번씩 걸러내기 위해서 헌혈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우리 누나가 이제 헌혈 사실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안 좋다고. 예, 우리 누나 간호사긴 한데. 그래가지고, 근데 합니다. 할 때는 하는데, 요즘은 할 일이 별로 없죠. 예. 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애들 중에 그때 당시는 요즘은 대학 가는 방법이 조금 단순화된 거예요. 사실은 이 교과랑 종합이랑 수능 요 세 가지, 논술까지 이 네 가지로 딱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 봉사 시간이 300시간 이상이면 이 성균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됐어요. 예. 그래서 내신 막 등급으로 따지면 7등급인데 봉사 시간 채워서 성균관대 간 애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신문에 나올 정도로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 곤충 박사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곤충에 관련된 그런 곤충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학생이. 근데 이제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근데 곤충에 관련된 논문을 거의 석사급으로 쓰는 정도야. 그럼 사실은 곤충학과에서 뽑을 만합니다. 동물 식물학과 이런 데서 뽑을 만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네, 신문에 나오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악용이 자꾸 되니까 악용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힘을 가진 적당한 권력을 가진 애들이 그런 걸 자꾸 해가지고
논문 같은 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국 같은 사람의 딸이 이제 뭐 의대 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수신 분들의 자녀들은 논문에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고 이런 게 그 조국 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가르쳤던 학생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죠. 예. 또 질문? 15번, 19번이요. 15, 19요? 네, 15. 요즘은 조금 이 수능이 너네는 이제 학교에서도 계속 이제 내신 하다 보니까 이 수능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수능을 대비해 줄 만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는. 학교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선생님도 편하고 너희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시로 보내려고 합니다. 성적에 맞춰서. 근데 이제 조금 욕심 있는 애들은 수능까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천안 애들은 대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을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 생각을 애들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상담을 할 때도 뭐 천안고 내신 2등급이요. 천안고 내신 2등급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대도 갈 수 있어요. 예, 적당히 수능 봐가지고 최저 등급 맞추면 고대 가는데 나는 수능 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이 한 3칸씩 나눠집니다. 광운대, 뭐 아주대 이렇게로. 그럼 아쉽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내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고 수시 상담만 했던 학생인데 뭐 결국은 이제 쓴 대학들은 다 됐어요. 예, 뭐 광운대, 아주대 이런 데 됐는데 이제 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ABC의 넓이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은 2학년 이제 막 되는 애들이랑 1학년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수능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15번 보시면 일단은 요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사이각이 나와 있으니까 요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가 이 두 변의 길이 곱과 사이각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구하려면 요거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 5는 요거 제곱 2,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45도죠? 오케이? 이거 루트 2분의 1이니까 사라집니다. 요거 정리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이니까 a는 3이에요. 이 정도 바로 해도 되죠? a가 3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니까 얘가 없어져서 2분의 3이 답이 되겠네요. 네, 됐습니까? 네, 정리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또 몇 번이었죠? 19번이요? 19.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공식이 있었는데 두 대각선과 이거 뭐 증명을 해볼까요? 이 넓이를 구하는 식은 뭐였냐면 두 대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요 사이각과 두 대각선의 곱의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은 답은 뭐냐면 2분의 1에 4 곱하기 6의 사인 세타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를 찾아야 되네요. 사인 세타가 나온 게 아니라서. 그럼 코사인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루트 8이죠. 그러니까 요게 3분의 루트 8이에요. 그럼 2, 3, 6 없어지니까 답은 8루트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인데 자, 요게 사각형의 넓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세요.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시고요.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시고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지금 요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 사이각이 세타라면 여기는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어디인가를 세타로 쓸 수 있어요. 여기를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볼까요? 요 사이각이 세타라면 이해합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라고 해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요 넓이가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A랑 B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2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는 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 A, B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삼각형이 두 개니까. 그럼 얘가 A, B 사인 세타니까 요 안에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그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 지난번에 마지막에 정리해 준 건데 요 두 대각선과 이 사이각의 사인 값을 곱해서 2로 나눠주면 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열입니다. 예, 그럼 수열이고요. 사실 수열이 이제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죠. 예, 당연히 어려운데 등차등비는 할만합니다. 예, 등차등비는 할만한데
일단 제일 처음에 요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수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규칙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렇게 하나 썼습니다. 요 다음에 들어갈 숫자가 뭘까요? 21이죠. 맞아요. 이 다음에 들어갈 숫자가 왜 21이죠? 전에 있던 예,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나오는 숫자죠.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나오는 숫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수열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게 되게 유명한 수열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이런 수열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1, 그 다음에 4, 9, 16, 25. 그럼 요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36인 것 같아요? 네, 36인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60이라고 한다면 믿을래요? 자, 요거를 그래서 봐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는 되게 여러 가지 숫자가 사실 될 수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숫자는 사실 36이 맞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첫째 항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첫째 항을 우리가 A1이라고 씁니다.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수열을 이렇게 쓰거든요. 중거로 쳐가지고. 그럼 얘를 우리가 두 번째 항이라 그래서 A2라고 합니다. 얘를 첫째 항, 다른 말로 초항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얘는 셋째 항 이렇게 쓰겠죠. 그럼 우리가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뭐냐면 일반항이에요.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n번째 항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n번째 항. 그래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일반항이다. 그럼 일반항을 알기 위해서는 규칙성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일반항까지의 합을 뭐라고 하냐면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수열에서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얘네들의 규칙성은 너희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일반항을 쓸 건데 n에 관한 식으로 쓰고 싶거든요. 그럼 뭐라고 쓴 거죠 방금? n제곱이라고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인 4가 나오고 여기가 여섯 번째니까 6의 제곱이라 36이라고 한 거 맞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이거에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쭉쭉쭉 n 빼기 5까지 갔어요. 이렇게 해버렸거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맞습니까? 2 집어넣어도 2 맞아요? 맞죠? 3 집어넣어도 9 맞고요. 2 집어넣으면 4 맞고, 3 집어넣으면 9 맞고, 4 집어넣으면 16 맞고, 5 집어넣으면 25 맞아요. 그럼 6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36에다가 여기다 6 집어넣었으니까 5, 4, 3, 1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120이죠. 그러면 156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맞아요? 그래서 규칙성은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버려도 상관없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되게 많은 숫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 규칙성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수들이 아니고요. 이 규칙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 규칙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규칙을 하자. 뭐 얘는 인정 못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나 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규칙으로 수열을 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n번째 항을 말하고요. 그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씁니다. 썸이 우리가 합이잖아요.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S5라는 건 뭘 뜻하겠어, 얘들아? 첫 번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겠죠? 요게 이제 S5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그 규칙성이 이제 몇 가지가 들어있는 수열들을 볼 건데 그중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등차 수열이에요. 요 등차 수열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리스메틱 프로그레션이요. 아리스메틱 그 다음에 프로그레션.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요 AP라고 쓸 겁니다. AP라고 쓰면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말 뜻을 봤을 때 단어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인 것 같죠? 등차 수열. 근데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외우셔야 되냐면 등차 수열이란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이라고 외워주세요. 뭐라고요?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 다시 가연이 뭐라고요? 어떤 수의 일정한 수를 더해 나열한 수열.
그렇지. 어떤 수를 처음에 A라고 할 거고요. 그 계속 더하는 수를 D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뭐예요? A 플러스 D죠. 요게 이제 첫째 항, 두 번째 항에서 쓸 거거든요. 여기다 또 D를 더하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2D가 돼요. 이게 세 번째 항이에요. 그럼 이렇게 쭉 간다면 N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몇 D가 되죠? N번째 항이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N-1D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에다가 항의 개수에서 하나 뺀 거에다가 곱하기 D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일정한 수를 지금 D라고 했죠? 그럼 이 일정한 수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일정한 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게 공차라고 해요. 오케이? 디퍼런스, 차이. 그래서 이제 공차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항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항의 개수 빼기 1만큼 곱해서 더한 게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된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등차 중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 A랑 X랑 B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그러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열된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항상 일정해야 돼요. 요 둘이 일정하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일정해요. D로 일정하죠? 맞아요? 그럼 요거 X 넘기면 얼마죠? 2X가 A 더하기 B입니까?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A 더하기 B가 돼요. 알겠어요? 얘를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 마치 어디서 본 식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산술평균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등차 중항은요. 이 등차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거든요. 이 등차 중항은 산술평균과 비슷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등차 중항을 구해보면 2배의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열이 주어져 있다.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 이 수열의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낸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 알겠어? 이 점화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예, 그게 점화식이에요. 불을 붙이는 식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알겠죠? 이게 점화식이고 자, 문제에서 요거를 만족한다 라고 하면 AN이라는 수열은 등차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또. 자, 그 다음에는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인데 요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번째 항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AN이죠 사실은. 요게 AN인데 요거 AN인데 L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은 가우스가 10살 때 했어요.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얘들아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게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이 열심히 더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50이라고 대답했어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얘들아 몇이에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55입니다. 그래서 55라고 대답을 했어요. 애들이 열심히 더해서. 가우스는 그때 자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좀 쉬려고 앉아서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더해볼래? 이런 거예요. 약 올리려고. 그랬더니 가우스가 정확히 3초 만에 505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계산했니? 그랬더니 1부터 100까지를 더하는데 거꾸로 한번 써봤어요 라고 한 거예요. L 그럼 여기 하나 빼버리면 L 빼기 D입니다. 요거 A 플러스 D라고 쓸게요. 이해했죠? 쭉 해서 얘 마지막에 A죠. 됐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써본 거예요. 그 다음 얘네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더했어요. 그럼 얘가 2배 SN이죠. 맞아요? 그럼 A 플러스 L이 몇 개 있죠? 여기 항이 N개라 그랬잖아. 그럼 N개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S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자, SN은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의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식이 된 겁니다. 근데 이 L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이게 AN이라고 했잖아. 그럼 A 플러스 N-1D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를 다시 집어넣으면 2배의 2분의 2A 플러스 N-1D가 나오거든요. 이게 등차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두 가지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외우세요. 자, 등차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첫 번째 식은 뭐다?
2분의 항의 개수의 초항 플러스 마랑이다. 마랑은 n번장을 말합니다. 자, 2분의 항의 개수의 초항의 2배의 n-1d다. 지금 외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외웠습니까? 두둥 외웠죠? 두둥 잘 봐요. 1부터 내가 n까지 합을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얘는 등차수열의 공차가 얼마죠? 이 공차가 얼마죠, 얘들아, 지금? 1이죠? 그럼 이거 합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항의 개수의 초항 1이고 마지막 번째 항 n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로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부터 1000까지 더해보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제 n이 1000이니까 1000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2분의 1000에다가 1001을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500을 곱하면 되는 거죠. 1001에다가. 그럼 얼마죠? 500500인가요? 이렇게 나오니?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1001에다가 500 곱했어. 그럼 5005 맞죠? 그래서 50만 500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자, 이번에는 홀수들의 합을 구해볼 거예요. 자, 1, 3 해가지고 어디까지 합을 구할 거냐면 2n-1까지 합을 구할 거거든요. 자, 얘는 공차가 얼마예요, 얘들아? 2죠. 여기 봐줄래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죠? n개죠. 자, 초항은 1이고요. 마지막 번째 항은 2n-1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n이니까 약분해버리면 n제곱이 남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홀수들의 합은 항상 뭐다? 제곱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요. 잘 봐요. 1부터 19까지 더할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이 빠른 애들은 이게 바로 된다고. 이게 얼마라는 거야, 지금? 요거에 따르면 n이 얼마야? 요거 n이 지금 얼마야? 10. n이 10이니까 요거 답이 얼마라는 거야? 네, 100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 1부터 19까지 홀수만 다 더하면 100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홀수들의 합은 제곱수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홀수들의 합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요? 짝수들의 합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짝수들을 합해볼까요? 자, 2, 4, 6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냐면 2n까지 더할 거거든요. 그럼 얘는 2로 묶어버리면 1부터 n까지 합이잖아요. 1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 플러스 1이었죠. 그럼 거기다 2를 곱하니까 n의 n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얘들아, 요 식을 보고서 뭘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요 짝수들의 합이 얘가 된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n의 n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얘는 제곱수라는 의미를 갖죠.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n의 n 플러스 1, n과 n 플러스 1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짝수들의 합은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등차수열의 부분합까지 얘기했고요. 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합과 이 수열합이라는 게 부분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합과 일반항의 관계예요.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였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랑 일반항의 관계는 뭐냐면 얘를 구하려면 요 전까지의 합을 빼주면 되죠. 요 전까지의 합을 빼주면 an만 남잖아. 맞아? 그럼 전까지 합을 뭐라고 쓰냐면 sn-1이라고 쓰는 거야. 요게 a1부터 어디까지 합이다? an-1까지 합인 거죠. 따라서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남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1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버리면 S0이라는 게 있는데 S0은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첫째 항부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n이 2 이상부터 성립을 하고요. 여기에서 구한 일반항에 1을 집어넣은 거랑 여기 만약에 S1이라고 하는 건 뭐죠? n 대신에 1 집어넣어버리면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S1이죠. 맞아요? 여기서 내가 S1, 여기 주어진 식에다 1을 집어넣는 게 만약에 서로 같다면 얘는 초항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초항부터 성립한다. 자,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식이 뭐다? SN에서 SN 빼기 1을 빼면 A인이다. 요거 중요하고요. 얘는 원래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는데 구한 식에 1을 집어넣은 거랑 원래 식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서로 같으면 이 구한 일반항이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자, 문제를 볼 건데, 자, 문제는 요거 2015항을 구하래요. 이거 규칙성이 뭐죠? 규칙성 찾으라고 하는 거네요. 규칙성이 뭐예요? 1, 2, 3, 4, 5 아닌가요?
그럼 답이 뭐예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딱 떨어지잖아. 그럼 답이 뭐야? 아닌 것 같은데요? 네, 5입니다. 5. 알겠습니까? 자, 얘의 공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항이 2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초항 플러스 몇 D라고 쓸 수 있다고? 공차를 몇 번 더했다고? 아까 AN이라는 걸 그렇지. AN이 A 플러스 N-1D였잖아. 그럼 N이 10이면 여기다 11D 해주면 되지. 맞아? 그럼 요게 지금 마이너스 31로 나와 있고 요게 2인데 요게 2 플러스 11D잖아? 그럼 D가 얼마니? D가 얼마니? 얘들아 D가 얼마니? 얘들아 그렇지 마3이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빨리빨리 집중해서 대답하세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유나 이해했어요? 네. G 이해했나요?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 요건 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A12는 A가 2니까 2 더하기 11D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D를 찾으려고 하면 얘를 넘겨서 11로 나눠주면 되죠. 알겠습니까? 자, 3번 볼게요. 자, 두 번째 항이 5입니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A2가 5고요. 자, A7이 15입니다. 그랬을 때 A20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일반항을 알기 때문에 요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N-1D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 A라는 게 뭔지 모르고 D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A 플러스 D인데 요게 5라고 돼 있어요. 그럼 A7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6D인데 요게 15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야 되죠. 아래에서 위를 빼면 5D가 10이니까 D 얼마? A 얼마? A 3 맞아? 그럼 여기 20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19D잖아? 맞아? A 플러스 19D인데 A가 3 D는 2니까 38 둘이 더하면 얼마? 4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알겠어? 자, 이게 그냥 가장 이제 기본 정석의 풀이야. 기본 정석의 풀이. 지워보고 다시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했지? 이게 기본의 풀이고, 그러면 다시 해본다고 했는데, 저 뭘 다시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등차절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일로 올 때 공차를 몇 번 더 했어? 두 번째 항에서 7번째 항까지 오르면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돼? 5번 더 하니까 5D가 1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D가 2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D가 2라는 건 여기서 일로 오려면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돼? 13번 더 하니까 2 곱하기 13인 26을 더하라고. 됐어? 그러니까 41이라고. 알겠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수열의 식을 보고 이제 알맞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첫째 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에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p 플러스 q 맞죠? 그 다음에 요 a 플러스 n-1d에서 봐봐. 요 특징을 잘 보면 요거는 n에 관한 몇 차식이니? n에 관한 1차식이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지금 1차 함수를 배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없다고.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에서 이 d를 잘 봐. n 앞에 있는 개수지. 그래서 우리가 1차식으로 표현된 거의 공차는 우리가 1차항의 개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차가 뭐예요? 공차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공차 뭐라고 돼 있어요? P 맞잖아. 그러니까 2번 맞다고. 됐어? 자, A2랑 A3이 같대요. 그럼 A2는 머리가 얘들아 뇌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몇은? 이해가 안 됐다고요? 요 공차가 D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에서의 1차항의 개수가 공차라고. 1차항 n 앞에 개수가 공차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1차항의 개수라고. 1차항의 개수인 P가 공차라고. 알겠어? 됐지?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P 플러스 Q고요. A3이라고 하는 건 3P 플러스 Q인데 얘네들이 같으면 Q는 없어지니까 P는 0 맞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가 0이 아니면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크다.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자, P가 0이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양수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아요. 4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2A1 빼기 A2는 Q냐? 그럼 여기다가 A1, 이거는 뭐야? 2A1이라고 하는 거는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버리면 P 플러스 Q인데
거기에 2배에서 A2는 2P 더하기 Q를 빼줘야 되니까 얘네들을 빼버리면 Q만 남는 게 맞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집중하면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자, 얘도 똑같이 쓸게요. 얘 뭐라고 쓰고 싶어요? 이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쓰고 싶어요? 일반 항은 우리가 알잖아. A에는 A 플러스 N-1 디램에. 그럼 얘 뭐라고 써? A2는? A 플러스 뭐라고 써?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전부 다 초항과 공차에 가는 식으로 써달라고. 알겠어? 그러면 A3은 뭐라고 쓸 거야? A3은 뭐라고 쓸 거야? A 플러스 2D라고 쓰겠지. 이게 12지. 그럼 정리하면 2 플러스 3D가 10인데 A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6이니까 넘어오면 D는 2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A5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A 플러스 4D잖아요? 4 곱하기 2니까 답은 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쌤이 이제 어제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핸드폰을 바꿨어요. 핸드폰을 바꿨는데 이제 핸드폰을 바꿔서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거를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요 핸드폰의 용량이 256기가였거든요. 상당히 해줬다는 소리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거 그렇죠. 이건 사전 예약 256이라서 512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옮기진 않았어요. 왜냐면 쓸데없는 것들이 좀 있어서 엊그저께 여기 앉아가지고 사진을 막 지우는데 중복된 사진들 많잖아. 예를 들어 내가 너희를 지금 찍으려고 하면 한 장만 찍진 않잖아. 뭐 3장씩 찍으면 똑같은 게 3장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2장을 지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지워봤더니 용량이 안 줄어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선생님 이제 원래 방송국 쪽에도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나의 꿈이 선생과 PD 둘 중에 하나였어요. 네. 잘 어울려요. 선생님 좀 PD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방송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 선배들 중에 이제 그 방송국 PD들 많아요. 방송국 PD들 많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선배가 이제 선배랑 친했거든요. 선배가 날 되게 잘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쓸데없는 군기 같은 거 있거든요. 방송국에. 쓸데없는 군기 있어요. 똥군기. 괜히 애들 잡는 거. 괜히 갑자기 선배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무릎 확 꼬고 있고 갑자기 애들 불러 세우고 똥공기 있거든요. 근데 그 똥공기 속에서 나를 항상 구제해줬던 친한 형. 예. 그래서 그런 형이 벌써 지금 PD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그 형이 그 당시에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선후배간의 모임이라 그래서 찜질방을 하루 자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약간 이제 래퍼야, 래퍼. 랩도 되게 잘해. 얼굴도 잘생기고 랩도 되게 잘하는 형이었는데 축제 같은 거 하면 올라가서 무대 위 하고. 근데 그 형이 자기는 영화 감독이 꿈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대단하다. 영화 감독을 꿈으로 간다는 거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일반고에서. 그래서 그러더니 PD가 됐어요. 네, 진짜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제 산일첩을 옮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면서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얘를 다 하드에 옮겨놓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용량을 팍 줄였고요. 이제 해보니까 이제 가장 기대됐던 건 사실 뭐였냐면 뭐 성능이야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 구글 AI잖아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등차 수열이란 등차 수열은 연속하는 두 항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수열을 말합니다. 이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이시 대단하네. 1, 3, 5, 7, 9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10, 8, 6, 4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네요. 와. 18, 64 이런 식으로. 아니 18, 6 사이에서 저기 공차가 마이너스인 거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 하나는 공차가 양수인 거.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게 다 읽어주진 않았지만 밑에 보면은 등차 중앙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일반항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네요. 그러니까 시대가 정말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면 이 옆에서 이게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니? 그러니까 너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되게 무궁무진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거든? 이 대학교 가서도 얘들아, 이제 너네 이제 PPT 만들려고 막 밤새고 이럴 일이 없어. 나 옛날에 대학교 때는 연대에서 무슨 대회를 하는데 그 국제대회였어.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북경대학교 애들이랑
이제 그 칭화대학교 애들이랑 이렇게 이게 북경대를 걔네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중국 애들은? 베이징 대학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징 대학교 우리나라 애들이 하는 말이고 난 처음에 너 어느 대학이야? 이랬더니 뭐 패킹 유니버시티래. 그래서 난 패킹 유니버시티가 어디야? 이렇게 했더니 그게 북경대더라고. 응, 패킹 유니버시티. 패킹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다음 뭐 칭화대학교, 연대, 서울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조를 이루는 거야. 국제 그 애들이랑 한 조, 이렇게 4명이 한 조를 이루면 그때 당시 이제 맥북이 초반에 나왔는데 선생님은 마우스가 없으면 PPT 잘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터치 스크린으로 못 만들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와, 걔네 밤새서 하는데 탁탁탁 하더니 잘하대. 잘하대. 발표는 내가 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2번째로 상 받았나? 그랬긴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거를 만들려면 밤을 무조건 새야 됐어요. 네. PPT 하나를 만들어서 다음날 발표를 하려면 무조건 밤을 새야 됐어요. 아니면 시간상 못 만드는 구조예요. 네. 근데 지금은 AI에다가 야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편리해진 시대죠. 너네 대학교 가서 퀴즈 같은 거 과제 내주는 거 있잖아요. 아마 웬만한 챗GPT가 거의 다 풀어줄 수도 있어요. 네. 엄청 편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걸 교수들은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 교수가 아니죠. 조교죠. 예, 조교들이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왜냐면 본인이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AI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너희가 이런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막혀서 문제를 못 풀 건 없다고. 알겠어? 자, A27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다고? 초항과 공차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자고 했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몇 A죠? 한 번에 쓸까요? 여기가 A 플러스 D예요. 여기가 A 플러스 9D니까 그럼 여기는 10D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 58이고요. 자, 여기도 2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5랑 14 더하니까 19D죠? 요게 103이에요. 그럼 빼버리면 9D가 얼마입니까? 이거 빼버리면 얼마죠? 45인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나요? D가 얼마죠? 5죠? 50이니까 8이 되려면 A가 4입니다. 그럼 A27이라고 하는 거는 4 더하기 26D잖아요? 26 곱하기 5니까 5, 6에 30, 5, 20, 134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이제 구글 AI도 푸는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AI한테 우리가 질 수는 없잖아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어떤 그 애들아, 그 AI는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내뱉는 건 잘해요. 하지만 글쎄요. 이 AI가 대단히 뛰어났으면 이 수학의 10대 난제들을 벌써 풀었겠죠. 예, 못 풀었다는 얘기야. 그럼 못 풀었다는 얘기는 아직 인간이 더 우수하다는 겁니다. 예, 물론 기억해서 내뱉는 건 AI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냐? 새로운 뭔가를 찾는 거. 이런 건 이제 AI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 풀겠죠? 그럼 이제 사실은 그런 난제들을 집어넣었을 때 걔네가 근데 아직도 너네들도 잘 모르겠지만 쌤도 잘 몰라요. 쌤도 잘 모른다는 건 뭐냐면 허준이 교수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제 필즈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필즈상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어떤 수학적 난제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느냐?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예. 선생님이 50% 안다 그러면 너희는 1%도 모를 거야, 아마. 너희는 1%도 모를 거고. 예를 들어, 그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유명하잖아요? 그게 풀려서 어쨌다고. 그게 풀려서 어쨌다는 건데.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줬는데, 이건 이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AI가 아직은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공차가 4고요. 슬프지 않나요? AI가 우리보다 뛰어나다면? 슬플 것 같아요. 이미 양자 컴퓨터가 나온 바람에 음. 많이 안 쓸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양자 컴퓨터는 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게 실생활에 보급이 돼야죠. 예. 그냥 특정한 누군가가 몇몇이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이게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 컴퓨터다라고 하면은 삶에 와닿겠죠. 예. 요거 핸드폰 비싸요. 핸드폰 얼마인 줄 알아요? 200만 원이 거의 200만 원이야. 근데 이제 뭐 임직원 할인가, 뭐 카드 할인 해서 100만 원에 샀거든? 근데 이제 그 200만 원짜리라고 하는 거는 이 노트북도 200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컴퓨터가 200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컴퓨터 항상 최신형으로 샀어요. 나는 항상 최신형으로 샀거든? 쌤 때는 벽돌
그치. 이제 일단은 모니터가 이렇게 얇은 건 없었어요. 일단 모니터가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컸습니다. 모니터가. 아 진짜요? 모니터 진짜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눌러야 이게 화면이 켜지는 거. 그다음 모니터 이만큼 컸어요. 이거보다 훨씬 크지. 이거보다 훨씬 크지. 이거보다 훨씬 크고 요 본체 여기 본체 컴퓨터 누르는 거. 그다음 누르고 그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항상 똑같았어요. 그 마우스도 심지어 레이저 마우스면 엄청나게 좋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광 마우스가 아니라 다 이 볼 마우스라 그래가지고 이 되게 웃긴 거 얘기해 줄까? 이 마우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럼 그때도 지금은 USB 포트라고 해서 다 이렇게 생겼지. 그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 요즘 컴퓨터는 동그란 거 꽂는 게 안 나올 거야. 근데 요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는 게 있잖아. 그럼 여기 뒤 안쪽에 이게 마우스면 요 안쪽에 이 동그란 구슬 같은 게 들어있어. 이 구슬이 돌아가면서 휠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럼 항상 어떤 놈들이 뭐 하는 줄 알아? 학교에 이거 컴퓨터를 쫙 설치해 놨을 거 아니야. 휠만 다 가져가. 마우스 못하게 하려고. 마우스 못하면 컴퓨터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장난한다고 이제 마우스 휠 가져간 애들이 있고요. 학교에서 자기 집에 엄마가 그거 빼놨으니까 컴퓨터 못하게 하려고 이거 가져가서 꽂아서 하는 애도 있었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가져간 적 없어요. 네. 가져간 적 없고요. 안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마우스 휠도 이게 어느 정도 먼지가 쌓이면 닦아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야, 지금은 USB에 1TB가 들어가잖아요. 나 때는 1TB라는 거 배우지도 않았어요. 거기까지 쓸 일이 없다고. 예. 그때 당시는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요런 디스켓에 이 초등학교 때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 내려고 가끔 하거든요. 중학교 때도. 그러면 요 디스켓에 1.4MB예요. 얘들아, 1기가가 몇 메가바이트야? 모르니 설마? 1기가바이트가 1024MB예요. 1024. 예, 2의 10승 메가바이트예요. 예. 그럼 1TB가 얼마냐면 2의 10승 기가바이트예요. 이 지수에서 단원 문제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큰 겁니다. 예. 근데 1.4MB래요. 예. 이거 어렸을 때 내가 유치원 때는 이거보다 디스켓이 컸는데 여기에 512KB였어요. 예. 이 512K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서를 써도요 나올 수 없는 크기입니다. 한 글자만 써도 아마 킬로바이트 넘지 않을까요? 근데 요 1.4MB도 대단한 게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용량이 큰 거잖아요. 여기 한글 문서가 대략 뭐 1000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000개. 예. 1000개가 들어갈 정도의 디스크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엄청났습니다. 디스켓 잘 고장나요. 그래서 수행평가로 냈는데 고장나서 이게 인식이 안 되면 빵점이었습니다. 예. 이거 500원이니까 700원 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뭐 몇 살이세요? 21살. 되게 옛날 사람 아니? 옛날 사람 같지? 21살. 21살. 그럼 과거를 타임머신으로 과거를 다녀왔기 때문에 타임머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젊어지느냐. 이제 노화가 진행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있으면. 이 노화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젊어지는 약을 빨리 개발하면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요? 이 첫 번째 치매 예방 노벨상감이고요. 탈모 노벨상입니다. 그 다음에 젊어지는 약 얘는 전 세계 부자가 돼요. 아마 이 젊어지는 약을 개발하는 애면 누구야 그 트럼프랑 그 다음에 저기 와서 엎드려 절할 걸요. 바이든이 아니라 누구야 저기 테슬라 걔 누구야? 일론 머스크 와서 엎드려 절할 겁니다. 예. 근데 내가 아마 살아있을 때는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못 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대략 한 세대가 차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나이가 들면 어쩌면 화성으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예.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정말 화성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꿈이죠. 예. 화성 이주 계획. 아니 쌤 진짜 40대가 아니시죠? 40대요? 자, 이 첫 장이 마이너스 2,005고요. 공차가 4인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걸 찾으래요.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2,005 더하기 n-1의 공차 4인데, 요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걸 찾으래요. 이거 뭐 쉽죠? 2,005가 4로 나눴을 때 n-1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러면 4, 5, 20, 그 다음 4, 1은 4, 얼마 나오죠? 여기다 플러스 1을 한 게 n보다 작아야 되니까 502보다 커야 하는 거죠.
그래서 503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하죠? 자, 8번은요. 1과 100일 사이에, 자, 1과 100일 사이에 우리가 몇 개의 수를 집어넣었어요. A1, A2 해가지고 A19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이 되도록 했을 때 공차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을 내가 BN으로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럼 얘를 BN으로 정의했을 때 얘가 B1이에요. 얘가 B2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이게 B 몇이에요? 20번째 항이죠. 그럼 얘는 B21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BN이라는 게 지금 등차 수열이라며요. 그럼 초항은 1이고요. 여기다 20에다 공차 D를 했을 때 나오는 게 100일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요게 10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열에 새로운 거를 집어넣어서 걔네들이 등차 수열이 된다고 하면 그 새로 만들어진 수열의 항들을 다시 써보면 우리가 뭐 공차를 이게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9번은요. 이 수열의 공차가 2분의 1이 된대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해볼까요? 자, 요게 이제 B1입니다. 이 수열 전체를 BN으로 본다면 얘가 B1이고 얘는 얼마야? BN 플러스 1이죠. 얘는 얼마야? BN 플러스 2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BN 플러스 2라는 거는 초항이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항의 개수에서 하나 뺀 거 n 플러스 1에다가 공차가 2분의 1이 되도록 만들어주래. 그때 n을 찾으라고 하는 거지. 요게 얼만데? 요게 10이래. 그럼 요거 넘기면 20이고 2 곱하면 40이잖아? 그럼 n 플러스 1이 40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은 39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거든요. 이게 뭘 이용해 줘야 될까요? 약간 이제 미지수 두 개랑 가운데항, 미지수 두 개랑 가운데항. 예? 등차 중앙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가운데 항의 두 배가요. 가운데 항의 두 배가 x 더하기 y예요. 이해했습니까?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왼쪽과 오른쪽의 합이에요. 근데 이거 뭐 바로 구할 수 있다. 뭘 구할 거냐면 이게 공차가 몇 배야? 2배 한 거지. 얘가 6인 거지.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려 했더니 여기 가운데 항의 2배 하면 24가 y 더하기 g잖아. 근데 여기가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구하라고 해서 요거 두 개 더해서 y를 빼줘야 돼. 맞아? y를 구해야 되잖아. 맞아? y를 구해보려고 했더니 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2d가 6이니까 d는 3이야. 그럼 y는 얼마니? d가 3이면 y가 얼마니? 9지. 요거 두 개 더하면 36이지. 그게 뭐라고? x 더하기 2y 더하기 g라고. 여기서 뭐 빼주라고? 9 빼주라고. 그럼 얼마다? 27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풀이 방법은 많습니다. 여기 d가 3이니까 선생님 다 찾아도 돼요. 3, 여기 9, 15 그냥 다 더해도 27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 더하기 빼기 하는 거라서 여기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A가 6과 B의 등차 중항이다. 자, 등차 중항이라고 했으면 그거의 2배는요. 전항과 다음항의 합이랑 같습니다. 자, 10이 요거의 등차 중항이라고 했으니까 20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해서 내가 A와 B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B가 얼마냐면 2A 빼기 6이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얼마지? 4A제곱 빼기 24A 플러스 36이거든? 요게 20이래요. 그럼 넘기니까 5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4A 플러스 16은 0이죠? 그럼 인수분해가 됩니까? 1, 5 그 다음에 뭐로 되니? 4, 4? 오케이 4, 4 되네요. 20이랑 4니까. 그러면 요 A가 4거나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는 안 되고요. A가 4밖에 안 됩니다. 그럼 A가 4라는 건 저 왼쪽이 8이니까 B가 2라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B를 해버리면 답이 6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됐죠? 지워도 되죠? 슉. 자,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수를 뭐라고 둘까요? 요 XYG? 근데 이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두냐면 가운데 항을 A라고 두세요. 그럼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항을 A 플러스 D, 그 전항을 A 마이너스 D 이렇게 둡니다. 자, 왜냐면 얘네들의 합을 A로만 나타내기 위해서요. 만약에 4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뭐라고 둘까? 합을 A로만 나타내려면
가운데 항을 A로 둘 수 없어요. 그럼 뭐라고 두냐면 A-D랑 A 플러스 D랑 공차가 ED가 되게 만들어줘요. A-3D.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의 합을 A로만 쓸 수 있어요. 뭐 XYZ라고 한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알겠어요? 요 공차를 D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가 다음 항을 뭐라고 쓸래요? 4개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지. 그럼 요거를 하나 이렇게 써버리면 요거 다 더해서 D가 남잖아. 그래서 공차가 ED가 되게 만들어야 합을 했을 때 A로만 쓸 수 있기 때문이요. 다 더하면 이거 4A잖아요. 우리가 A랑 A 플러스 D를 2개를 잡는 순간 4개의 항을 등차수열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서도 만들 수가 없어요. A만 남게끔. A-3D를 A-2D로 하고 A 플러스 3D를 A-2D랑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등차수열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플러스 D인데 여기는 플러스 2D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4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놨을 때 세수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합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3A가 6이라는 거예요. 즉 초항이 바로 2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14라고 그랬거든요. 자, 제곱의 합을 구해볼게요. 요거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D 플러스 D제곱이고요. 요거랑 없어집니다. 여기도 A제곱이고 여기도 A제곱 플러스 D제곱인데 요게 1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A제곱이 4인데요. 그게 3개 있으니까 10이고요. 12 플러스 2D제곱이 14가 된다는 건 D가 뿔마 1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A가 2였으니까 D가 만약에 1이라면 세수가 1, 2, 3이 되고요. D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3이 1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수열은 이렇게 2가지입니다. A인이 될 수 있는 건 얘나 얘 2가지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세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6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수열의 형태는 저렇게 2가지지만 3개의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요. 이제 합을 구하래요. 자, 합을 구하는 식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아까 등차수열합 구하는 식이 뭐였죠? 2분의 뭐였죠?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마랑. 두 번째는 뭐였죠? 2분의 왜 써요 이거? 또 왜 써요 이거? 2분의 n의 그 다음 뭐였죠? 초항의 2배 2a 플러스 n-1t 외우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주어진 식에서 a 플러스 d가 4고요. a 플러스 4d가 22죠? 그럼 얘 빼버리면 3d가 얼마야? 18이니까 d가 6이죠. d가 6이라는 건 a가 마이너스 2입니까? 맞습니까? 그럼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S20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항의 개수 20개고요. 2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고요. n이 20이니까 19 곱하기 6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 10이죠? 그 다음 요거 얼마죠? 6, 9, 54에 114죠? 그럼 4 빼주니까 110이죠? 그럼 요거 곱해버리니까 1104번이네요. 알겠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계산 따라오나요? 외웠습니까? 지금 외우세요. 지울 거예요. 외웠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얘는 S10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에 초항의 2배, 어떤 거 이용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써놓고 해볼까요? A와 D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7D. 그럼 2A 더하기 7D가 7이고요. 여기서는 2A 더하기 2D랑 9D니까 11D죠? 요게 19입니다. 그럼 빼버리면 4D가 12니까 D는 3이 되고요. 여기가 21이잖아요? 21이 넘으면 얼마죠? 21 빼기 7 하면 14 아니야? 마이너스 14지. 그럼 A 얼마야?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죠? 2분의 10 곱하기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4에다가 3, 9, 27이죠. 그럼 13이에요. 그럼 5 곱하기 13이니까 답이 65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 볼래요? 예. 뭐가 엄청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 등비수열은 여기 안 들어갔구나. 오케이. 등차, 등비. 다음 주에 등비, 수열의 합 딱 끝나겠네, 진도가. 여름방학 때 이거 8번, 10번, 10번만 했었는데.
엄청 애들이 힘들었겠다. 이걸 10번 만에 다 했다고요? 엄청 빨리 나갔지 그러니까. 자, 넘겨볼게요. 자, 15번 보시면요. 자, 네 번째 항이 7이고요.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530인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사가 7이에요. A사는 A 플러스 3D인데 여기 7이고요. 이 20항까지 합이라는 건 S20을 말하거든요. 그럼 2분의 20의 초항의 2배의 19D 요거 한 개 530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좀 계산을 해보면 요거 약분하니까 10이고 또 약분하니까 53이거든. 2A 플러스 19D가 53이에요. 위에 거는 2A 플러스 6D가 14예요. 요 둘을 빼주면 13D인가요? 그럼 빼버리면 얼마죠? 얼마죠?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39죠? 그럼 D 얼마? D가 3이니까 여기 9잖아? 그럼 A 얼마? 마2.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공차네요? 네, 4분 3입니다. 알겠죠? 슬슬 풀리죠? 안 풀리니? 슬슬 보이지 않아? 48과 2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12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게 했대요. 그러면 여기 48이랑 A1이랑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여기가 A12고 인데 얘가 등차수를 이루게 했대요. 그럼 여기서 일로 오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여기 공차가 1번, 2번, 요거 10번, 요거 11번 더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48에다가 11D를 한 게 2가 됐다라는 건 11D가 마이너스 46이잖아. 맞아? 11번 맞나? 그러면은 요게 D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왜 딱 안 떨어져? 기분 나쁘게. D가 얼마야? D가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네. 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인데, 그럼 여기 D가 11분의 마이너스 46이라는 걸 저기다 집어넣어도 되거든? 아니면 어떻게 풀까? 그렇게 풀기 싫으면? 그렇게 풀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공차를 그냥 D라고 놓고 해볼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가 지금 이거 D를 구해서 해도 되는데 숫자가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전체 합을 구할 거야. 요 전체 합이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2분의 항의 개수가 12개지. 맞아? 그 다음에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아? 요거 지금 약분하면 6이고요. 6 곱하기 50이니까 300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요 합을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 합이 300이라며. 거기서 못 빼주면 돼. 그러니까 답이 2번이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D를 구해서 저기 있는 식에다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 2분의 초항 플러스 마지막 번째 항까지 합을 하면 이 전체 합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빼주면 가운데 있는 항들의 합이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요. 자, 17번은 마이너스 5와 90 사이에 이 수를 넣었대요. 마이너스 5랑 90 사이에 요것들을 집어 넣어서 얘네들의 합이 850이다.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볼까요? 자,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죠? n 플러스 2죠. 그러면 이게 초항 플러스 마지막 번째 항 하면은 자, 이렇게 돼요. 요게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850이라고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85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850이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요게 85니까 요게 10이잖아. 그럼 n 플러스 2가 얼마냐면 20이라는 게 나오니까 n이 18이라고 나오죠. 자, 그럼 n이 18이라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의 공차를 찾으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90은 뭐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5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죠? 공차를 자, n이 18이에요. 여기 a 18이거든요. 그럼 여기 공차 한 번 더 했고 두 번 더 했고 18번 더 했고 19번 더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19D를 한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19D가 얼마예요? 95죠. 그럼 D가 얼마예요? 5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차가 5입니다. 알겠죠? 됐니?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거 보시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40이래요. 그럼 S12 140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480이래요. 그럼 뭐라고 써요? S 뭐라고 써요? 22 480이라고 쓰겠죠. 그럼 첫째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30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S30을 구하는 건데, 자, 얘는 이제 그 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얘가 이제 2분의 항의 개수 10개에 초항의 2배에 n이 10이니까 9D예요. 요게 140이고,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20에 초항의 2배에 19D 한 개 480이에요. 왼쪽에다 정리해보면, 요거 5잖아? 5 약분하면 얼마야? 28이지. 그럼 2A 플러스 9D가 28이에요. 2A 플러스 9D가 28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얘는 10이니까 약분하면 48이잖아요. 그럼 2A 플러스 19D가 48이에요. 2A 플러스 19D가 48. 그럼 얘네들 빼버리면 뭐가 남죠? 10D가 뭐 남아요? 20 남죠? D가 얼마예요? 2죠? 그럼 D가 2라는 건 18이잖아요. 18 넘어오면 10이죠? 그럼 A 얼마예요? A가 5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라는 거는 2분의 항의 개수 30개고요. 초항의 2배니까 10이고요. 그 다음 29에다가 공차 2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58, 68, 2로 나누면 34. 그럼 30 곱하기 34 하면 얼마야? 120에다가 900. 그러면 1020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이 다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20번이 이제 부분합과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데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뭐라 그랬죠? SN에서 SN 빼기를 빼면 일반항만 남는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SN이 나와 있는데 얘가 뭐로 나와 있냐면 3n제곱 빼기 5n으로 나와 있고 SN 빼기 1이라고 하는 거는 n 대신에 n 빼기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 둘을 빼줄 거예요. 요 둘을 빼주면 좌변이 AN이죠. 자, 위에서 아래 거 뺄 거야. 잘 봐. 3n제곱에서 3n제곱 빼주니까 없어졌는데 여기 마이너스 6n이 있지. 그럼 마이너스 6n을 위에서 빼주면 플러스 6n으로 바뀐다. 마이너스 5n은 사라졌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 플러스 8이 남았죠. 그거 빼주면 빼기 8이에요. 알겠어요? 요거는 n이 뭐부터 성립한다고? 2부터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10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럼 답은 50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봐야 할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얘를 뺐을 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그랬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한 게 뭐였죠? 여기서 구한 일반항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죠. 얘네 둘이 일치하죠. 얘네들이 일치할 때는 얘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초항부터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얘도 우리가 SN에서 SN-1을 뺄 거거든요. 얘는 2n제곱 빼기 n 빼기 1이고요. 얘는 2배의 n-1의 제곱 빼기 n-1 빼기 1인데 똑같이 빼볼 겁니다. 그럼 요걸 an이라고 썼는데 2n제곱 사라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n이 남았는데 빼주니까 플러스 4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뭐냐면 마이너스 1은 없어졌고 마이너스 n도 없어졌어요. 그럼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하니까 플러스 3이 남았으니까 빼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여기가 일단 2부터 성립한다고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을 집어넣어 버리면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냐면 0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르죠. 그러니까 A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 n이 2 이상일 때 4n 빼기 3이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첫째 항일 때는 뭐라고 쓸까요? 첫째 항일 때 1일까요? 0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1. 자, 얘들아, 이게 만약에 n이 1일 때 1이라면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쓰지 않았겠지. 0. 0이라고 써야지. 이게 원래 주어진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첫째 항 A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구한 거에 1을 집어넣어서 1이 아니라 여기다 1을 집어넣었던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0이라고 따로 써줘야 돼. 알겠어? 이해하니? 그래서 얘는 0이고 A5라고 하는 건 여기다 5 집어넣으니까 17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내 말 이해해? 그럼 요 두 가지 식의 차이가 뭐야? 저 부분합들이 다 현재 몇 차식으로 돼 있어? 부분합이 2차식으로 되어 있지.
부분합이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일반항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부분합이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일반항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지금 등차수열밖에 안 배웠잖아. 등차수열 이룬다고. 알겠어? 등차수열 이루는데 둘의 차는 뭐야 지금? 이거랑 어떤 식의 차이점이 있어? 범위가 있어? 제가 범위가 있고 얘가 범위가 없어? 이 저 두 개의 식의 차이가 뭐냐고. 차이. 식을 봤을 때. 첫 번째 항은 대상이 아니 그러니까 얘가 왜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내 질문이 뭐야 지금? 가연아? 두 개의 식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이라는 건 이 국어적으로 표현이 안 맞지 않니? 두 개의 식의 차이가 뭐냐고. 요 식과 요 식의 차이가 뭐냐고 지금. 달라져 있는 게 뭐야 지금. 그래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 맞아? n에 관한 2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 상수항이 없으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 이룹니다. 알겠어요? n에 관한 2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항이 있으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이루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써놓으세요. n에 관한 n의 2차식으로 부분합이 표현이 돼 있으면 부분합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이 없으면 우리가 초항부터 등차수열 이룬다. 초항부터 등차수열 이룬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합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 이룬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상수항이 만약에 있으면 그거는 이제 등차수열 이룬다고 보지 않아요. AN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